IT센 글로벌의 최신 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불과 2년 만에 매출이 2.4배나 뛰어서 4조 6천억 원이라니 정말 엄청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5가지 순서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전체적인 성장세를 보고 그 핵심인 웹3 사업을 파헤쳐 볼 거예요. 그 다음엔 재무 상태는 괜찮은지, 앞으로의 전략과 위험 요소는 뭔지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핵심 투자 포인트가 뭐냐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IT센 글로벌의 성장, 과연 숫자로 보면 어떨까요? 2025년 3분기 실적부터 한번 뜯어보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보입니다. 웹3 사업부 매출이 무려 4조 원을 넘었어요. 기존의 주력이었던 IT 서비스 부문이랑은 이제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이건 그냥 성장한 게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넛 차트를 보면 그게 더 확실해지죠. 매출의 거의 84%가 웹3에서 나옵니다. IT센은 이제 그냥 IT 회사가 아니라 웹3 회사라고 불러야 할 판이에요. 자, 그럼 모두가 궁금해할 질문. 도대체 이 웹3 사업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바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 성장의 심장, 웹3 사업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곳일까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그냥 매출만 뻥튀기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익을 보세요. 영업이익이 1년 만에 4.3배가 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돈을 그냥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아주 잘 벌고 있다는 뜻이죠. 속이 꽉 찬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실적의 비결이 뭘까요? 보고서를 보면 의외로 간단한 이유를 댑니다. 바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에요.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하고 시장이 어수선할 때 사람들이 어디로 돈을 옮기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금이나 은 같은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IT센의 전략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금 있잖아요. 그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잘게 쪼개서 디지털 세상에서 쉽게 사고팔 수 있는 디지털 금으로 만드는 거죠. 현실 세계의 금고와 디지털 지갑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기술 회사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자회사인 한국금거래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금을 사오는 것부터 녹여서 제품 만들고 팔고 마지막에 이걸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자기들이 다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의 힘이죠. 아주 탄탄한 실물 사업이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한국금거래소가 진짜 금을 책임지고 한국금거래소 디지털 에셋이 센골드 같은 앱으로 디지털 거래를 맡고 크레더라는 회사가 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착착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과연 재무적으로도 건강할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갑자기 커지는 회사들을 보면 투자자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거 혹시 거품 아니야?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건가? 맞습니다. 이제 손익계산서 뒤에 숨어있는 숫자들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핵심 지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보고서를 보니까 사업을 빨리 키우다 보니 부채 비율이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 돈 갚을 능력, 그러니까 유동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늘어난 빚이 미래를 위한 좋은 빚인지 아니면 그냥 위험한 빚인지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재무 건전성의 끝판왕은 바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돈을 벌었다고 장부에 적어만 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통장에 현금이 착착 꽂히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이번 분기 현금 흐름은 플러스입니다. 이익이 늘어난 만큼 현금도 잘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성장의 질이 아주 좋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럼 네 번째, 앞으로는 어떨까요? 미래의 기회는 무엇이고 또 조심해야 할 위험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 회사가 가진 강력한 무기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성벽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사업의 수직 계열화는 물론이고 하나은행과 손잡고 실물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서 신뢰를 쌓은 것. 이런 건 정말 다른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따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리스크도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웹3라는 산업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라 법이나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아시다시피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요, IT센이 뛰어든 이 시장이 2033년까지 거의 19조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싹 모아서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할 포인트가 뭔지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이 두 가지의 조합입니다. 한쪽에는 웹3를 통한 폭발적인 성장 엔진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한국금거래소라는 실물 자산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지속 가능한 기반이 있는 거죠.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면서 지금의 IT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회사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 중 하나인 금과 가장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가 막히게 연결한 겁니다. 과거의 안정성과 미래의 가능성, 그 둘을 모두 잡으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실물자산 거래소와 가장 혁신적인 웹3 플랫폼의 만남, 이 독특한 조합이 과연 앞으로 펼쳐질 실물자산 투자의 미래 그 자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